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이말수는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을 열면 호수공원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창틀에 손을 얹고 한참 서 있다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남편이 떠난 뒤로 새해가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딸 서정의 집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서정은 엄마 여기서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냄새가 좋았고 벽에 손때 묻은 흔적도 익숙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외로움은 천천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호수공원까지 걸어서 15분이 걸렸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물결을 보다가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오전엔 복지관 스마트폰 강좌가 있었고 목요일엔 신앙송 모임이 있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엔 친구 영옥이나 춘자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 흐름이 말순의 생활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강좌에서 최강남을 만난 건 5월 초였습니다. 70살이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사진 앱 사용법을 설명하던 선생님이 어르신, 옆분께 도와드리세요라고 했고 강남이 웃으며 말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확대된다는 걸 차근히 보여줬습니다. 설명이 친절했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남이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이요. 강남은 그럼 다음엔 먼저 인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벼워서 말순도 가볍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 주에도 강남은 먼저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수업 뒤엔 함께 걸었고 공원 입구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남은 말이 많았습니다. 여행 이야기, 옛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대부분 듣는 쪽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편했고 상대도 그런 식을 편해했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매력 있어요. 강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주 반복되자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여유라는 말 뒤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요. 딸 서정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강남 이야기를 짧게 꺼내자 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옆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나요? 말순은 답하려다 멈췄습니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땠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창가에 서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편안함과 방심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강남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랑이 늘었습니다. 연애는 끊임없이 새로워야 해요. 안 그러면 지루하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자주 나오자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이 카페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호수를 보고 있었지요. 강남이 들어왔는데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강남은 손을 흔들며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여긴 제 친구분이고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여자는 짧게 인사했고 강남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순은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복지관 친구 영옥이 말했습니다. 말순아, 그 사람 조심해. 내가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비슷하게 만난대.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지?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강남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예전부터 만남과 이별이 많았어요. 50번은 넘을 거예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었고 각자 이유가 있었죠. 말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가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우발이 아니라 습관, 취향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 수 있잖아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린 통하잖아요. 하지만 그 대답은 확신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말수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취향이 맞고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까지 버티게 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약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딸 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말수는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서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더 걱정돼요. 그분 때문이면 멈춰도 돼요. 말수는 알아 생각해 볼게라고 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강남이 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는 의미예요. 말수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고마운데 이런 건 부담스러워요. 강남은 웃었습니다. 부담 가질 거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가벼움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가벼웠습니다. 만남도 약속도 말도 가벼웠습니다. 말수는 무거운 걸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벼운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영옥과 춘자를 만났습니다. 춘자가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영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나 내가 불편하면 그게 답이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과 끝내는 것 사이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팔찌였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 만나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팔찌를 돌려주려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강남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데 가요.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합시다. 말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내라고 답했습니다. 거절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호수 건너편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야경이 보였습니다. 강남은 메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리라는 말에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왔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어요. 강남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자유는 보장해야죠. 각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하고. 말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결혼인가요? 강남은 웃었습니다. 요즘 시대엔 이런 것도 결혼이에요. 형식보다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프로포즈처럼 들렸지만 약속이 아니라 면죄부였습니다. 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우린 급할 거 없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살았던 40년이 떠올랐습니다. 싸우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지만 방향만큼은 같았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방향. 하지만 강남이 제시한 건 방향이 아니라 유예였습니다. 새벽에 서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서정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정은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게 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수나 복지관 앞에서 봤어. 그 사람 또 다른 여자랑 걷던데. 말수는 전화를 끊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확인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는 순간의 무게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점심때 춘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밥 먹었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춘자가 말했습니다. 말수나 넌 혼자서도 잘 살았어. 그 사람 없어도 괜찮아. 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춘자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허전한 건 당연해.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은 아닐 거야. 내가 기대했던 무언가가 무너져서 그래. 말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호수공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매일 앉던 자리, 그 자리가 이제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강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나요. 좋은 소식 있어요. 말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찌 상자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영수증을 찾아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외로웠나 봐. 판단을 잘못했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호수공원으로 향하는 길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호수공원 벤치에 먼저 앉아 기다렸습니다. 강남이 늦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남이 나타났을 때 숨이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요. 영수증도 넣어뒀어요. 강남은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제 하루가 흔들렸어요. 강남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친구고요. 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친구가 10명 넘으면 그게 친구인가요? 강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벤치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제 시간을 돌려받으려고요. 행복하세요. 뒤돌아 걸었습니다. 강남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걷기 여행 공고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참가비가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수는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익명으로 후원할 수 있나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나 하실 건가요? 말수는 팔찌 환불금을 떠올렸습니다. 3분 정도 갈 수 있게요.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말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수나 오늘 복지관에서 큰일 했다며. 소식이 빨랐습니다. 말수는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영욱은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별거 아니긴. 내 덕분에 혼자 사시는 김 할머니도 가신대. 고마워. 저녁에 서정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시원해 보여요. 말수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응. 좀 정리했어. 서정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가 편해 보이니까 나도 편해.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서정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말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산책 프로그램 신청했어. 글쓰기도 배운대.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스마트폰 강좌에 다시 나갔습니다. 강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안 오시네요. 연락하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욱과 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가자. 셋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사장이 말했습니다. 말순 씨 요즘 자리가 바뀌셨네요. 저쪽 구석 말고 여기 앉으시니까 더 밝아 보여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소식 들었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내 일상이 더 중요해요. 영욱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사이다 한 병 마신 기분이다. 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에 말수는 걷기 여행 준비물 목록을 적었습니다. 편한 신발, 모자, 물병. 간단했지만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천천히 다시 살아볼게. 휴대폰을 열어 강남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년 봄에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제주 어때? 답장이 곧 왔습니다. 좋아요, 엄마. 벌써 기대돼요.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내일도 호수공원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버스가 남이섬 입구에 섰습니다. 복지관 가을 여행 참가자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에 내려 가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영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날씨 좋다. 딱 걷기 좋은 날이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말수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예전엔 사진을 고르는 게 어려웠습니다. 함께 찍은 사람 얼굴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욱과 춘자, 김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말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덕분에 왔어요. 고마워요. 말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배려해 준 거예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직원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후원했다고.
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비밀이었는데, 뭐, 이제 상관없어요. 함께 와서 좋아요. 김할머니는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좋아요. 혼자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소식 들었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차단했어요. 영욱이 웃었습니다. 잘했어. 근데 복지관에서 소문 들었는데 그 사람 요즘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만나다가 들통났대. 말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내 일이 아니에요. 춘자가 말했습니다. 너 달라졌다. 예전엔 이런 얘기 나오면 표정부터 굳었는데. 말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원래 내 모습으로. 영욱이 말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집에 도착하니 저녁 때였습니다. 현관 앞이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풀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씻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호수공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 예약했어요. 내년 4월 첫째 주. 괜찮죠? 말수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좋아. 벌써 기대돼. 서정이 다시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문자 답장이 빨라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매일 좋은 일 있어. 다음 날 아침 복지관 게시판에 겨울 프로그램 공지가 붙었습니다. 산책과 글쓰기 내 이야기를 걷다. 말수는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연습이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영욱과 차를 마시는데 카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가끔이요, 사람은 말보다 자주 앉는 의자가 말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리가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잘 지내. 외로웠던 건 맞는데 외로움을 잘못된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나를 먼저 채워볼게.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내일도 호수공원으로 걸을 것입니다. 같은 벤치에 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든 혼자 앉든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습니다. 오늘 찍은 은행나무길, 친구들의 웃는 얼굴, 강가 풍경, 모두 내가 고른 순간들이었습니다. 강남과 찍은 사진은 이미 지웠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겨울 프로그램 시작일을 적었습니다. 제주 여행 날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썼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여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조용한 깨달음이 말순의 가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말수는 자기 속도로 걸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